토트넘이 대역전승을 거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 개막전 사우스햄튼전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토트넘이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겼죠. 4대1로 대승을 했는데요. 이게 무려 36년 만에 개막전에서 거둔 최다골차 승리랍니다. 개막전을 참 오지게 못했던 것 같아요. 1986년에 그 에스턴 빌라 상대로 3대0을 거뒀던 게 최다골차 승리였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가장 지금 좋은 성적을 낸 거죠. 출발점에서. 상대팀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강한 팀이다, 뭐 우승 도전 얘기도 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출발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금세 따라잡고 역전을 해내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쏜 케인 골이 없었죠.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1도움을 추가를 했습니다. 현지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2022년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2022 시즌 말고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해리 케인이 그동안 21개로 최다 1위였는데 손흥민이 도움 하나를 추가하면서 21개로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참 대단해요, 선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골이 없는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또 평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지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 역시 셉셰비, 클루셉스키였죠. 이날 이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는 키패스가 4개였습니다. 클루셉스키보다도 키패스를 더 많이 기록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도움 많이 줬고요. 하지만 이날 패스 미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공격수들이 원래 패스 성공률이나 이런 게 수비나 미드필더보다 낮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워낙 좀 위험한 지역, 수비수들이 많은 곳에서 공을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 셉셰비가 92%,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73%,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좀 약간 우리 눈에 띄는 패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슈팅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때리기는 했는데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셉셰비 같은 경우에 슈팅을 딱 2개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골, 하나는 이제 블락된 슈팅. 굉장히 좀 효율성이 좋은 그런 공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 선발 선수들 평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매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영민에서만 5점을 줬어. 구영민 이상해. 구영민이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고 되게 특이합니다. 늘 하여튼 손흥민 선수는 구영민 빼고 나머지 3개 매체에서는 8점씩 굉장히 좀 높은 평점 받았고요.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구영민에서는 5점, 나머지는 7점씩 받았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보다는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클루셉스키가 이날 최고점, 9점, 8점, 8점, 9점 최고점 받으면서 역시 공홈 MOM을 받을 만한, 이건 사실 이번 경기 누가 봐도 셉셰비가 찢었죠. 케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좀 어떻게 본다면은 케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평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케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이날은 워낙 많이 내려가서 본인이 이제 플레이메이킹 하려고 또 애를 쓰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특유의 그런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 기회를 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매체별로 어떤 평가들을 내렸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 지난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한테 아주 악평한다고 좀 국내 팬들한테서 싫은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자,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역시 9점을 줬습니다. 뛰어난 활약으로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갔다. 환상적인 크로스로 세슨형이 골을 도왔고 후반에는 활약에 걸맞는 골까지 넣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오자마자 너무 잘해줬고 또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특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대단했잖아요. 손흥민 선수한테 그 골을 밀어주려다가 뇌정지 패스했던 그 장면을 비롯해서 아무튼 이번 개막전까지도 계속 그 활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아주 괴롭히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8점을 주는데요. 에릭 다이의 골을 크로스로 도왔고 또 생동감이 있는, 원문 보면 라이블리한 퍼포먼스 디스플레이라고 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다. 좀 아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득점이 될 뻔한 상황에서 잭 스티븐스의 팔에 막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경기 보신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셨죠. 그 수비수 팔이 없었다면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게 좀 핸드볼 선언도 되질 않았고 골이 되질 못했었는데, 아무튼 좋은 위치에서 시도한 슈팅이 또 크게 빗나갔다는 부분, 골대를 크게 넘어가는 홈런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점, 높은 점수를 줬네요. 자, 해리 케인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시즌 초 자주 그렇듯이 몸이 꽤 무거워 보였다. 케인이 원래도 뭐 슬로우 스타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프리시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개막전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공격 포인트가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볼 터치가 좋은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메르송 로얄인데요. 이번에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좀 물론 두 개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개의 도움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상대 자책골로 연결된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전반에 있었던 실수를 만회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8점은 네,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높게 준 것이 아닌가. 근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로얄 플레이에 대해서는 호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압도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공격 부분에 기여한 것을 좀 점수에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쪽 윙백 왼쪽 윙백으로 나왔던 라이언 세세뇽 9점. 이날 세세뇽은 정말 돋보였죠. 페리시치와 주전 다툼에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온 게 어떻게 보면 세세뇽 선수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죠. 페리시치와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본인이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가능성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동점골로 킬러 본능을 보여줬고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됐던 장면을 비롯해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에릭 다이어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솜씨 좋게 헤더골로 연결을 시켰고 최후방에서는 토트넘 수비를 지휘했다. 8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풋볼 런던 볼게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이번에 한국 다녀갔었죠. 뭐 다른 토트넘 담당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자,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제 8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몇 차례 러블리한 볼 터치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수니 골키퍼에게 막혔던 찬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고 다이어의 헤더골로 연결이 됐었던 위협적인 낮은 크로스 이것도 언급을 좀 했네요. 후반전에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여전히 늘 위협적이었다 이런 평가했네요. 근데 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킬패트릭하고 골드 기자하고 이렇게 나란히 좋은 골도 안 넣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골을 넣어도 좋은 평가 안 하던 때들도 있었는데 자 해리케인에게 7점을 줬고요. 전반전에는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전반 종료 직전 골키퍼 선방에 막혔던 찬스가 있었다. 케인치고는 조용한 하루였다. 막판엔 체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약간 통증, 쥐가 온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역시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9점으로 최고점을 줬고요. 세센종의 헤더골로 이어진 완벽한 크로스로 시즌 첫 도움을 기록을 했고 환상적인 퍼포먼스 또 왼발 가마차기 득점까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에릭 다이어에게도 이제 9점을 줬는데요. 전반 30분쯤 팀의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 헤딩골이 사실 이날 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게다가 만약에 전반전을 0대1이나 1대1로 마무리했다면은 후반전이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전반전에 비교적 이른 시간에 역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좋은 점수를 줄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도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에메르송 로얄에게 8점을 줬고요. 측면에서 제네포에게 농락당하면서 선제 실점에 빌미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고 하지만 살리스의 자책골로 이어졌던 크로스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골을 도왔던 장면 그러니까 초기 실수를 공격력으로 만회했다. 수비는 별로지만 공격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한번 볼게요. 앞서서 그러니까 에이스 풋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평이 없이 점수만 줘가지고 그 매체의 코멘트는 따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 구영민에는 언제나처럼 굉장히 촌철살인의 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주면서 슈팅 장면에서 평소 같은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뭐 맞는 얘기죠. 해리케인에게도 5점을 줬습니다. 플레이메이킹 스트라이커라는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이번에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기 내내 하프라인 부분에서 제한적인 움직임만 반복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구영민이 평점을 좀 세게 줍니다. 세게 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평가들이 좀 그래도 공감이 많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점수를 후려치거나 막 올려주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데안 클루셉스키에게 8점 줬습니다. 부드러운 플레이로 실키한 플레이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라이언 세스뇽에게 7점 왼쪽 측면을 오르내리면서 골까지 넣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 6점을 줬는데 패스와 오프더볼 플레이에서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이비에르가 이날은 워낙 대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지만 약간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비수마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조합이 주전 조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즌에
분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는 6점을 줬고요. 언제나처럼 수비할 때는 도움이 안 됐지만 공격에서는 쓸모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자, 그리고 이날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라인업을 그대로 선발로 냈잖아요. 새로운 선수들 아무도 선발로 안 내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 작년에 좋은 호흡 맞췄던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신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아무튼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슬슬 또 이제 포지션별로 경쟁 구도로 갈 거라는 거를 또 예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토트넘이 어떤 방향으로 또 가게 될지 여러분들과 올 시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지 반응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볼빠.